자, 조그만 사람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좀 보셔야 되는 거. 얘도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랑 그냥 표면적인 내용을 볼 때랑 해석이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에요. 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언급을 하셨을 거야.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나눌게요. 표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이 작품은 그냥 화자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본다면 이면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다른 면에 있는 이면적인 해석 봤을 때는 그렇죠? 시대 반영적으로 봤을 때 괜찮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지지. 이 사람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당신, 그대, 그 대상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시대 현실이 1970년대.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장난쳐요. 일제강점기 어쩌고 저쩌고 틀린 거예요. 괜찮습니까? 되게 사소하지, 되게 치졸하지, 근데 내요. 근데 냅니다. 그런 장난을 쳐요.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얘는. 1970년대 독재 시절. 독재 시절. 됐죠? 이때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열망, 소망, 이거를 드러내는 작품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이면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이 시를 이거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현실의 상황을 비판하고 현실의 상황에 대한 어떤 화자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 그런 시를 참여시라고 얘기해요. 참여시. 이 작품을 참여시의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본다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면적인 거 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작가가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알게 뭐야. 이건 보는 사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냥 애인이랑 헤어지고 나서 슬퍼서 쓰실 수도 있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요 정도 틀 잡아놓고 본문 들어가서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됐죠? 자, 어제를 동여맨 편지랍니다. 이 편지. 이 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별 편지겠죠? 헤어지자.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였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헤어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행복했던 어제와의 단절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행복했다고. 근데 그 행복이 지금 부서졌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나와. 과거와 현재의 단절이라고 하는 게 이 화자가 겪고 있는 상황인 거야. 괜찮죠? 방금 전에 우리가 처음 언급했던 표면적인 내용으로 간다면 과거에는 사랑을 했겠지. 근데 현재는 헤어진 거잖아. 과거와 현재의 단절.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별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쉽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말을 돌려서 한다 그랬잖아. 과거와 현재의 단절이라는 게 이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시대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근데 현재는 그 민주주의가 사라진 독재 시절이 되는 거야. 과거와 현재의 단절. 괜찮습니까? 같은 의미를 투영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자, 과거와 현재의 단절의 이미지를 담아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했을 때 이별의 상황 또는 두 번째는 민주주의 파괴된 상황. 됐죠? 두 가지. 괜찮죠? 자, 어제를 동여맨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지금 이런 건데 표현상의 특징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헤어졌다.
그치? 라고만 얘기해도 되잖아. 그치? 헤어졌다 해도 되는데 어제를 동일면 편지 굳이 이런 표현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 강조하기 위해서지. 자, 이러한 지금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 무엇일까? 자, 어제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이죠.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얘기하던 거야.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그렇죠? 근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동염했다 이라고 얘기했죠. 묶어놨다고, 묶었다. 묶는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만 적용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렇죠? 아, 이거는 구체화해 준 거지.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 표현이라는 말 쓰겠지. 괜찮습니까? 또는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야.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느냐? 관념적 대상을 객관화한 표현이다. 됐죠? 괜찮습니까?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어제라고 하는 과거, 됐죠? 이 시간을 동염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화자의 상황을 강조했다. 이 정도 내용까지. 됐죠? 자,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자, 어떤 걸 느끼게 되느냐? 자, 늘 그대의 뒤를 따르던 길이 사라지고, 그렇죠? 길 사라졌대요. 그리고 길이 아닌 것들도 사라졌답니다. 두 줄 묶어 놓을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 길이라고 하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대를 만나는 길이 될 것이고, 괜찮죠? 아니면 과거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라. 그렇죠? 근데 이게 사라졌대잖아, 지금. 그리고 길이 아닌 것들도 사라졌대. 그래, 그대를 만나는 길이 사라진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어. 길이 아닌 것들도 사라졌다고? 자, 그럼 여기는 길 이외에, 그렇죠? 길 이외에 그대에게 가는 방법 모두 사라졌다는 거지. 그렇죠? 또는 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인 거야. 괜찮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그럼 지금 그래 길이 아닌 것 뭐 상징적인 의미는 그렇다 치지만 됐죠? 이게 사라졌다가 중요한 거야. 사라졌다 반복했잖아. 강조가 되는 거야. 뭘 강조하는데? 사라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겪었을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서 상실감. 괜찮습니까? 애상감. 이런 게 강조되는 효과인 거지. 일단은 쉽게 그냥 애인한테 편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셔도 돼요. 먼저. 애초에 민주주의 이런 거 집어넣기 전에 애인한테 편지를 받았어. 그죠? 너랑 만났던 과거도 나한테 사라진 거고 이제 너랑 만날 미래도 나한테 사라진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괜찮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저기서 어린 날, 과거겠지? 어린 날, 과거에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요거 볼게요.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 동그라미 하나만 쳐놓을까요?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 쉽게 쓰면 될 거를 조금 독특한 어휘들을 많이 썼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 자, 즐거웠던 추억, 뭐 순수했던 추억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추억. 그대와 함께했던 추억, 즐거움, 순수함 이런 것 또는 과거의 행복. 그렇죠. 그런 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대잖아.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상실, 이별, 단절. 괜찮죠? 다만 돌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시어를 봐도 무방하지만 얘가 추억이다 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면 추억이 얼굴에 어디 있어? 그렇죠? 추억이 얼굴을 가리고 있대잖아. 의인화해 준 거지. 그렇죠. 괜찮습니까? 이 의인화를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 강조하는 효과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렇죠? 자, 밑으로 좀만 내려가 볼게요. 됐죠? 내려와서 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두 번 얘기했네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반복은 뭐 늘 우리 체크하던 거. 그렇죠? 그렇죠. 반복을 위한 강조지. 반복을 통한 강조. 화자의 정서. 그리고 이 강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화자의 정서잖아. 이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지.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그렇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죠? 추위 가득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자, 내가 그대에게 보이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야. 근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어때? 추위가 가득한 저녁인 거야. 그렇죠? 추위가 가득한 저녁. 당연히 부정적인 현실이다. 그렇죠? 너와 이별한 현실 또는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실. 그렇죠? 이때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요 깨어진 금들 체크 하나만 해볼게요.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에요. 그죠? 깨어진 금들이 보인대요. 자, 이 금들이 나타내는 바 이별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상실한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거지. 금. 골드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쪼개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금이 가 있는 걸 볼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 깨어진 금이 나타내고 있는 건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이잖아. 그렇지? 내 마음 속에 있는 아픔이라고 하는 정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거야, 관념적인 거야? 관념적인 대상이지. 마음 속에 있는 건 관념적인 거예요, 정서는 항상. 근데 이거를 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표현해 준 거지. 괜찮습니까? 얘도 위에서 우리 정리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관념적인 대상을 객관화해 준 거지. 구체화해 준 거고 감각화해 준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추상적 대상 또는 관념적 대상을 그렇죠? 구체화, 감각화, 객관화 해주었다 라는 표현. 다 같은 내용인 거 이해하시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끝.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어차피 지금 이 글의 중심이 되는 정서는 계속 동일하잖아. 그렇죠? 이별의 상황 또는 상실의 상황에서 느끼는 아픔, 상실감, 그렇죠? 애상감 이런 정서는 공통이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성긴 눈이 날린답니다. 드문드문 눈이에요. 눈이 펑펑 내리는 것도 아니야. 눈이 드문드문 내린대요. 눈이 드문드문 내릴 때 공백이 많은 거잖아. 그렇죠? 공허감, 쓸쓸함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자, 성긴 눈이 날리고요.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의 눈. 오케이. 자, 몇 송이의 눈 네모 하나 쳐두시고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몇 송이의 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한없이 떠다니거든요. 됐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없이 떠다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떤 이미지를 볼 수 있느냐? 방황의 이미지. 괜찮죠? 방황의 이미지. 또는 방황이 아니라 방황. 됐죠? 방황의 이미지, 공허의 이미지, 또는 상실감의 이미지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느끼고 있는 게 지금 뭐라고? 몇 송이의 눈이라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시어 있지. 눈. 그렇죠? 이 눈이라고 하는 시어는 방황하는 화자의 정서를 비유한 소재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당연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황하는, 그렇죠? 방황하는. 화자가 방황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거, 이면적인 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 이 방황의 원인에 대해서 1은 이별일 거고 2는 민주주의 상실, 그렇죠? 또는 뭐 암울한 현실. 이렇게 얘기되겠지.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됐죠. 작품의 정서와 관련된 핵심된 내용은 이 정도로 내용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표현상의 특징 딱 두 가지만 짚어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눈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떨면서 떠다닌대잖아. 그죠? 눈이 눈을 뜨고 떨고 있대잖아. 의인화해줬죠? 그죠? 눈을 의인화해준 표현 한 가지. 그죠?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자, 몇 송이의 눈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 자, 요 말 자체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특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눈이라고 하는 명사로 시행을 종결했죠. 괜찮습니까? 명사로 시를 마무리한 거야. 됐나요? 명사로 시를 마무리했다. 같은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명사로 시를 마무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운. 됐죠? 여운을 남기고 있다. 뭐 정서를 환기한다. 뭐 다 가능합니다. 괜찮나요? 요게 이제 이 작품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구조상의 특징. 명사로 시를 마무리했다. 자, 이런 마지막에 있는 명사로 시를 마무리했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이랑 두 개 비교하는 식으로 많이 해요. 가와 보기를 비교했을 때 뭐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 그때 이제 이 작품은 보기와 달리 명사로 시를 종결하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나요? 그 정도 내용으로 체크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